그 다음에 질문해.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민하고 질문할 거 혹시 있어? 아니야? 뭔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긴 해가지고. 마더통만 잘 소화해도 주변 학교는 시험 잘 볼 것 같긴 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이 책이 결코 두껍잖아요. 이 책을 소화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자, 혹시 몇 쪽에 몇 번이에요? 105쪽에 252번.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 그리고 유담이는 아직 이거 안 풀어봤을 거잖아, 그치? 숙제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할게. 유담이도 이거 풀어볼 때가 올 건데,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놓을게요. 유담이는 아마 영상을 좀 참고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말하다 보면. 제가 할게. 이 문제는 딱 보시면 한 가지 냄새는 나세요? 어떤 문제 같아요? 우리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그 문제죠. 규칙성 관련해서 I 관련 그 규칙 문제 맞아요? 그럼 저희 규칙 문제 나왔을 때 항상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뭐예요? 몇 개 넣어보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너가 앞에서 아마 꾸준히 풀어왔었으면 또 몇 개를 넣기 전에 항상 좀 체크하는 게 뭐냐면 혹시 정리할 만한지. 근데 이 문제는 먼저 하나 발견하시면 좋은 게, 물론 발견 못해도 못 풀진 않지만 예를 보면요, 정리하면 되는 거 아세요? 지수 법칙을 이용하시면 여기 있는 제곱을 요 밑에다가 먼저 줄 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얘 계산하시면 뭐 나와?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여기 쓸게요. I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되게 예뻐집니다. 자, 이 상태로 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가 더 어려운 이유가 문자가 두 개예요. n과 n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맨 첫 번째 문장에 50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1부터 50 중에서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 총 몇 가지 순서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얘도 50개, 얘도 50개예요. 50 곱하기 50이니까 경우의 수를 2,500까지 하는 겁니다. 2,500개 중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뭐를? 밑에 보시면 이걸 찾겠다는 거예요. 얘를 계산한 값이, 혹은 얘를 계산한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nm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개 넣어볼 건데, 이제 너가 또 넣는 상상을 해보시면 이 문제는 n을 먼저 컨트롤해야 될까, m을 먼저 해야 될까? 순서가. 선생님 두 개 동시에 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억나? 이런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기억나죠? 하나를 고정시키고 세는 전략을 세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도 일종의 경우의 수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럼 너가 알고 있는 전략을 쓸 수가 있어. 하나 고정을 할 건데 m보다는 n이 낫죠. m은 바깥에 있으니까 얘를 고정하면 n이 커버가 안 돼요. m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거는 뻔해요. 이제 sorry. 빨간색이죠. n부터 할게요. 자, 몇 개 넣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 한번 넣어보시면요, 암산할게요. i-1 나옵니다. 두 번째, n에다가 2 한번 넣어보시면 암산하시면 얼마 나오지? 0인가? n에다가 3 넣어보시면 암산하시면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n에다가 4 넣어보시면 2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n에다가 5 넣어보시면 요게 됩니다. 6, 7, 8, 9, 10 이렇게 이제 4개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요 4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4, 5, 6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m이에요. 그 m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 걸려 있잖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m 맞나요? 자, 이렇게 이제 걸렸을 때 우리는 음의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가 바로 커버가 되거든요. 누구? 요 라인은 일단 안 되죠. 왜? 0의 n제곱이 얼마예요? 얘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음수가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될까? 얘는 2의 m제곱은요 항상 일단 양수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또 노가다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요거부터 할게요. 예를 들어서 m에다가 1을 넣는다고 치면 i 빼기 1이죠. m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완전 제곱식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 중에 이 타이밍에 굳이 m에다가 3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 근데 3부터는 결국 3을 넣는다는 거는 얘랑 얘를 또 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는 예쁘잖아. 제가 쓰는 말 예뻐지면 점프라며. 그럼 여기서 m이 4로 갑니다. 3은 굳이 안 해요. 어차피 음수 안 나옵니다. 얘 4로 가면요 여기다가 제곱하는 거지. 그럼 뭐 될까? 빙고! 음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음수가 나온다 알아올 거니까. 그 다음 점프는 6으로 갈까요? 역시나 5에서는 좀 이상한 복수수가 나올 거예요. 이런 사인사인을 알죠. 보통 이게 안 나와. 예뻐지면 그때부터 점프하는 겁니다. 그럼 자 6일 때는 먼저 아시겠어요? 6일 때는 얘네 둘을 곱하시면 돼요. 2 더하기 4니까 8일 때는 얘 제곱이죠. 이것들이 양수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m이 10일 때 뭔가 느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10일 때는 뭘까요? 그리고 m이 12일 때는 오호. 자 현재 m이 4일 때 12일 때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일 때일까? 20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8강정이구나. 근데 5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노가다 할까?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다음 36. 그 다음에 44까지입니다. 질문합니다. m 값 몇 개 남아요? m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남아요. 근데 끝난 거 아니죠? 지금 저희는 여기에 n 써있단 말이에요. n은 말했죠. 자, 지금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인데 n은 1부터 해서 1, 4, 그 다음에 1, 4가 아니라 이거 뭐야? 나 왜 4라고 쓴 거야? 미안합니다. 5죠? 5, 6, 7, 8인 거잖아. 그럼 이게 이제 1부터 해서 4간격으로 1, 5, 9 쭉 간단 말이야. 그러면 50이 나요.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거. 이거 아는 방법 아시겠어요? T바라 그리자면 그냥 이렇게 자 지금 4개가 한 묶음이잖아. 그럼 이제 50을 맞아요. 4로 나눠보시면 몫이 12개죠. 그 말은 요런 4개짜리가 12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12번 반복되니까 요런 것도 12개가 들어있어요. 거기까지가 4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49, 50이니까 얘는 몇 개라고 생각해? 여기서는 n이 13개라고 보셔야 돼요. n이 13개인데 n이 6개야. 요 라인에서 나오는 최종적으로 m, n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곱해준 게 나온다. 아니 끝난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많이 봤잖아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 얘는 좀 아쉽다. 좀 아쉽다 그냥. 근데 이번 시험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하나 나올 것 같다는 거야. 뭔가 복소수 관련해서는 규칙성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를 해보시는데 다시 첫 번째 항상 식을 간단히 정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특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보통 하나를 고정하잖아. 누구를 고정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노가다를 하시면서 지금처럼 점프할 만하면 점프를 보통 합니다. 여기서는 중간에 껴있는 애매한 복수수는 안 물어봐요. 절대로 이런 예쁜 애들만 물어볼 거니까 점프 하면서 이제 어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규칙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우의 수니까 m값 6개다가 n값 13개면 총 경우의 수는 78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또! 자, 문제를 풀어와야 질문할 게 있지. 문제를 풀어와야 질문할 게 있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 푸는 시간 주면 안 돼요. 하야씨, 문제 풀 거면 학원 왜 다니냐. 문제만 풀 거면 학원, 물론 솔직히 말하면 가끔 부모님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시긴 하더라. 근데 보통 이거는 저학년 기준인데, 저학년 막 중학생, 초등학생 중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는 이유는 학원에 가서라도 해라라는 의미로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고학년부터는 그렇게 보내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이제 저를 통해서 뭔가 배워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 이렇게 왜 책에 없는 내용들. 저 사람이 문제 푸는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 혹은 어떤 꿀팁 같은 거.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라고 가이드 해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활히 이루어져야 이 수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담이는 질문할 거 없어? 자, 뭔가 필이 오늘 유담이랑 지우랑 이렇게 한 명씩 질문하시면 다른 친구 확인하고 이제 왔다 갔다 될 것 같은데 영준이, 서준이는 문제 푸시고 니네 학교 교사 문제라니까 그건 꼭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생각이. 자, 168쪽에 몇 번? 마지막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 나와 있고요. 일단 따라가 볼게요. 따라간다면 이해하시겠죠. 최대한 뭐 시키는 거 하다가 이제 막히면 거기에 뚫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원이 나와 있고 원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 이런 걸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저희 혹시 작년도 중3 2학기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알죠? 접선 관련해서. 그래서 접선 관련 내용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몇 가지 상식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필기를 일단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자, 요 피에서 얘는 접선인데요. 손 한 개를 똑띠 그은 겁니다. 근데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가운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선생님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쓰면 안 돼요. 여기 써 있으면 쓰는 건데 그러면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야 지금 예쁘긴 한데 아무튼 BC라고 할게요. 즉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제 슬슬 힌트가 나옵니다. 지금 힌트 어디 있어요? PD, BC, PA 요 세 개를 쓰겠다는 게 힌트예요. 저 세 개를 쓰겠다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끝이에요 벌써. 엑셀을 모아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그림만 볼게요. 위에는 볼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얘는 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 자, 왜 그런지 말해줄게. 다시 한번 PB는요 여기를 말합니다. 이거를 써야 됩니다. 다시 BC는요 여기를 말합니다. 다시 PA는요 여기를 말합니다. 자,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뭔가 너가 식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번 실제로 작년도에 배웠던 문제랑 이어지고 중학교 문제예요. 자, 힌트. 혹시 이 그림 보면 우리 보조선을 그릴 거거든. 사실 봐봐, 이 상태로 뭔가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얘는 접선인데 얘네들은 아무 선이잖아.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럴 때부터 도형 문제 풀 때는 선을 그어요. 근데 이 선이 작년도에 혹시 원주각이라는 거 기억나? 그때 배웠던 선을 좀 긋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부터가 일단 어렵긴 해. 왜냐면 선을 그어야 되니까. 근데
근데 그거 아세요? 자, 일단 결론입니다. 이선과 이선을 긋습니다. 이게 너가 작년도에 원주각 배울 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왔던 제가 했던 말 중에 우리 그 당시에 3개 배웠거든. 현, 접선, 원주각 3개 배웠잖아. 제가 그 당시에 이 그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되게 웅장하다. 이 그림 안에 그 3개 다 들어있잖아요. 다시 요런 걸 저희가 파란 색깔을 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초록색을 접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요런 각도를 호 BC의 원주각이라고 불러도 기억나? 그래서 그 3개가 다 나왔던 그림이 나왔고, 그럼 사실 너가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면 그 당시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흐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 안에 각도가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기억하는 표현이네. 첫 번째는 여기랑 여기죠. 똑같습니다. 증명을 안 할게요. 두 번째는 여기랑 여기도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맞습니다.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기억나? 그리고 나서 뭐 하냐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까지가 물론 어려운 건 맞는데 여기서 약간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책 풀면서 너가 생각보다 많이 썼던 전략이에요.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도형 나오면 이거 그냥 의식을 하세요. 지금부터. 닮음. 이 그림 안에 닮은 삼각형이 도입되어 있어요. AA 닮음. 가구로 설명이 가능해요. 누구랑 누군지 보여? 누구랑 누구야? 말로 할 수 있나? 삼각형 PBA랑 닮은 B로 식을 생각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이제 근데 유담 하나 말할게. 이번 시험 범위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시험. 닮음 의식에 그냥 도형 나오면 머릿속에 불현듯 닮음을 떠올리라는 거야. 많이 쓰니까요. 또 지우야 생각 나왔어? 네. 또 질문할 거 없어? 아직. 그래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이 강의실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혹시 얼마 전에 창문 안 열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해서 원장님한테 창문 안 열리게 하소연 했거든요. 내가 오시더라고요. 열린다고. 열리더라고요. 확실히 창문이 열리니까 아까 들어오실 때 아마 그랬겠죠. 뭔가 좀 이렇게 환기가 잘 되면서 좀 시원하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이제 불편한 거는 꼭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수업 외적으로 뭐 불편한 게 있다. 그런 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내가 잘할게, 여러분들. 뭐 그거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네가 할 건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말했잖아. 대치동에도 제 친구들이 몇몇 학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어봤다니까. 거기 애들은 좀 유치한 질문인데 뭐 좀 숙제를 잘해오니 라든가 혹은 정말 나도 궁금해서 혹시 그 숙제를 안 해도 수학 성적을 잘 받는 대치동안의 비결이 있을까? 욕 먹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아무리 실제로 좀 더 과격한 표현이었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역 차이인가? 대치 이런 데는 정말 치열한 거 다들 알잖아. 정말 빡센데 여기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시험지 다 보고 왔어. 사실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야. 절대로. 제가 하는 말 중에 정말 따라갈 만 하더라고요. 웬만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진짜 손도 못 대는 그런 건 잘 없어요. 자, 많아야 한 개, 한두 개.
근데 박귀 1등급은 계속 말하지만 박귀 1등급은 내 생각에는 생각보다 1등급 받는 게 엄청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인 거야. 10%가 1등급인데 10%는 생각보다 진짜 할만하거든. 4%도 아니고 기존에 4%였단 말이야. 2.5배가 됐어. 2.5배가. 욕심내봐. 1등급 받아봐. 진짜 한번 받으면요 2번을 더 쉬워. 처음이 어려운 거지. 보통 딱 그 고1 때 성적이 결정나면요, 참고로 고2 때부터 성적이 잘 안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맨날 1등 하면 걔가 맨날 1등인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그 기선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제발 당해보기 전에 깨달으세요. 아니 사람은 간사해. 근데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일 막 믿더라. 진짜 아무리 좋은 말이야.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진짜 간사해. 또! 노는 거 좋다 이건데 할 거 하고 노세요. 고등학생인데. 겸손해. 수학이야. 이게 무슨 뭐 다른 영어도 아니고. 죄송해요. 근데 영어보다 훨씬 중요하잖아. 와. 자, 혹시 유다마 비례식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닮은 거. 아마 그거 이제 식 세워보시면 제가 알기로 뭐 3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질걸? 그쵸? 그거 이제 혹시 그리고 근계수 쓸 줄 아시나요? 얘 만물이 근계수로 지으란 문제예요. 딱 봐도 모든 x를 더하라고 써있잖아. 쓰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좀 냄새가 나는 게 근계수. 물론 이제 만약에 얘 지금 근데 얘는 그냥 모든 x가 400억 그렇게 쓰면 되는데 합권 마이너스 n백 똑같거든요. 그런 것도 교과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배웠으면 써먹으세요. 근계수는. 자, 유담아 또 질문해봐. 네. 107쪽에 256. 와우. 이거는요, 약간 너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데 유담이가 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방정식 때 배웠던 아이디어를 좀 이용하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무슨 아이디어냐면 일단은 얘 읽어보시면 요렇게 두 개 나와 있잖아. 잠깐만. 결국은 그거를 쓰라는 얘기긴 한데 일단은 두 개 나왔으니까 뭐 열리가 한번 해볼까요? 식 두 개니까 얘 이항하시면 G 켤레는 마이너스 1 빼기 G 맞나요? 요 자리에다가 예쁘게 쏙 한번 대입해보시면 여기다가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G가 1이 나오시고요. 한 번 더 이항하시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습니다. 혹시 뒤에서 요거 나왔을 때 뭔가 하는 거 하나 기억하려나? 뭐냐면 자 여기서 약간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양쪽 식에다가 얘를 한번 곱해줄게요. G 마이너스 양쪽 식에다가 G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요 여기다가 쓸게요. 오른쪽은 0이니까 0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얘 얼마죠? 자,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요 문제 기억나? 저희가 그 뒤에서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장. 한 허근을 W라고 할 때 라는 문장이나 제가 식 5개를 만들려고 하는 그 문제처럼 얘가 흘러가야 돼요. 식 5개짜리. 지금 어쩌면 그 식 5개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그 근계수로 식 2개 만들잖아요. 딱 지금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야. 너가 여기까지 오시고 나면 이제부터는
어차피 이 식을 간단히 좀 예쁘게 정리를 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정리해볼까요? 먼저 얘부터 할까? 자, 얘 지금 G5제곱이잖아. 요거를 만들면 G5제곱이랑 같은 말이 뭐게? G3제곱이 1이에요. 그럼 G5제곱은 G제곱이다 해서 얘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쓸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 나와도 이런 거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나와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더 정리할 건데 우리 이제 요거도 쓸 수 있고 이거도 쓸 수 있고 이거도 쓸 수 있고 여기 안 써있지만 써있구나.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로 만드는 식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오랜만에 양쪽에다가 G 플러스 G분의 1은 뭐예요? 요것도 기억나면 요것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식 5개짜리 하나 둘 셋 5개로 이제 이 식을 정리하는 문제가 돼요.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에서 쓰는 건 뭐예요? 골라볼게요. 요거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자, 요 식을 아시겠지만 이 식을 이대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다가 G 나누시게 되면 G 켤레는 G분의 1 맞나요? 여기 있는 G 켤레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할 겁니다. 얘가 G3제곱분의 1로 바뀌면서 G3제곱이 얼마예요? 그래서 얘가 1이 돼요. 자, 이거랑 1입니다. 1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요것도 하나 이제 요것도 가능하다고 드릴게요. 얘는 지금 G 켤레의 4제곱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고난도에서는 많이 쓰는 전략인데 켤레의 성질 중에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가 켤레를 걸어도 같은 거 아시죠? 왜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은 어쩌면 등식이니까 양쪽에 켤레를 걸어도 쌤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켤레의 성질 중에서 얘는 지금 순서가 G3제곱의 켤레인데요. 이거랑 같은 말이 G 켤레의 3제곱이랑 같아요. 그리고 1의 켤레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렇게 스위칭하면 돼요. 이런 가능성까지. 사실은 여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보여줄까? 요 조건에서도 양쪽에 켤레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5개가 써 있는데 여기다가 켤레를 거는 것도 사실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 정리하시면 G 켤레의 제곱 더하기 G 켤레 플러스 1이 여긴 거예요. 그럼 요거 이용하시면 얘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G 켤레의 3제곱이 1이니까 G 켤레의 4제곱은 뭐예요? G 켤레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 자리에 G 제곱이 있는데 방금 쓴 또 이것도 쓰면 되겠네요. 또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또 같은 말이 뭐가 돼요? 나머지 봐. 자,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지만 봐봐. 이 설명 어디에도 여러 가지 방정식을 쓴 건 아니야. 원래 애초에 걔도 논리가 이거잖아. 그리고 알잖아. 원래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문제예요. 사실 인수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쌤은 이건지 어떻게 알았어요? 솔직히 좀 말하면 제 몸이 약간 특히 이 식이 딱 나오면 저는 사실 이 식이 나오면 이 왼쪽 모양이 그 항상 말하는 제가 표현하는 말 중에 완전 제곱식이 약간 될랑말랑하는 이런 상황이잖아. 이번에 별 신상 중에서 요거 관련 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하나 추가해주면 예뻐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약간 경험인가 경험.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저런 데 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냄새 맡아.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고 냄새 맡는 거야. 또 질문? 몇 번 도와드려요? 167쪽으로 할게. 79번. 와우. 이 문제. 이거 재밌더라고요. 재밌다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제가 보통 재밌다고 표현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대표 문제는 솔직히
솔직히 재미없어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한두 풀입니다. 너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좀 신선한 문제들. 자, 얘는 어떤 게 신선하냐면 봐봐. 자, 여기에 지금 읽어보시면 자, 4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4차 방정식은 이론상 근이 몇 개까지 나왔죠? 4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이런 모양의 식 뭔지 아시나요? 이런 모양의 식. 복 2차식이라 불리는 식이죠. 그렇죠? 근데 이 복 2차식인데 이 문제는 자 여기부터 힌트입니다. 서로 다른 걸로 네 개 이게 중요해요. 실근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실근이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크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시면요, 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요 조건을 쓰시면 되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A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따라가 볼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어쩌면 좀 눈치가 빠르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걸 또 잘 풀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너 앞에서 이번 숙제하면서 오랜만에 또 복 2차식 들어간 방정식 몇 개 풀어봤죠? 앞에 그런 문제 하나도 없었나? 복 2차식 관련 문제.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인데 복 2차식 스타일로 나오는 것도 아마 있을 거잖아요. 아마 있을 건데 웬만하면 다 들어있을 건데 그 책에. 그럼 혹시 우리 보통 복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전략을 한 몇 개 쓰는 줄 아세요? 저도 2개를 써요, 2개를. 첫 번째는 어떤 전략? 치환을 통해서 가는 전략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무슨 전략? 제가 쓰는 말로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합차로 끝내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이 2가지 플랜. 근데 너가 앞에서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사실 그 둘 중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내 실근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찰하면 너가 바로 이 문제 끝이 나긴 해요. 근데 그걸 고찰을 못하시면요, 다른 풀이가 있긴 한데 그러면 조금 돌아가게 돼요. 이 문제가 조금 돌아가는 풀이로 또 갈 수가 있긴 한데, 자 말해줄게.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 얘는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 플랜 x제곱을 치환했을 때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플랜 너가 많이 풀어보시면요, 두 번째 플랜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거야. 다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너가 배운 대로 첫 번째 플랜 한번 써보면 여기 t죠. 항상이죠. 자, t라고 치환하시면 주어진 식을 저희가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문제에서 지금 서로 다른 걸로 내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요, 여기서 t값, 자, 지금 x제곱을 t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뭔가 4개의 실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t값이 몇 개 나올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말 이해가.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야. t값 많아야 몇 개 나와. 상상해봐. 예를 들어서 뭐 2개라고 할게. 많아야 2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치환 문제를 풀고 나면 다시 원래 거 대입하는 거 아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게 돼요. 이해돼? 근데 문제식은 서로 다른 걸로 4개의 실근이 나왔대. 여기서 약간의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추리입니다.
여기 있는 대문자 AB가 뭔지는 몰라도 부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0이 돼버리면 x가 0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는 많아야 2개이기 때문에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음수는 되면 돼, 안 돼? 왜 안 돼? 그럼 음수가 나와버리면 쟤는 허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자, 이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너 이런 거 보통 풀면 x값 어떻게 나와? 얘 풀면 이런 식으로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2개 나오는 거 아세요? 다시 밑에 있는 것도 풀어보시면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알 수 있겠다는 거지. 어떤 거? 여기 지금 4개가 써있잖아. 써있기로는 알파, 베타, 가마, 델타예요. 근데 저기서 뭐가 있다 지금부터? 제가 지금부터 요런 2개를 일종의 짝꿍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여기 4개에 이제 짝꿍이 있어요를 내가 고찰래. 이 문제는 생각보다 풀이 짧아. 근데 그 고찰이 어려운 거예요. 짝꿍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정보를 너가 이해하면 짝꿍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물어볼까? 혹시 눈치 게임. 여기 있는 알파랑 짝꿍은 반드시 누군 줄 아세요? 델타입니다. 요렇게 2개가 반드시 짝꿍이 돼야 돼요. 다시 베타랑 짝꿍은 누구예요? 이렇게가 반짝꿍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감마라는 말 대신에 자 감마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게 돼요. 얘랑 자 저는 알파 여기 조건이 알파 베타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라고 할 겁니다. 다시 감마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요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런 약간 느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거꾸로 식을 만들 거예요. 자, 근이 4개 나와 있으면 거꾸로 식을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식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넘겨드릴 건데요. 이거를 쭉 전개를 할 수 있는 이제 정리 센스 있게 얘네 둘 얘네 둘 먼저 하시겠죠? 합차니까 얘네 둘 전개해서 최대한 다 전개한 식이 이 식 맞나요? 이 식이 저 식인 거잖아. 해봐 이제. 그러면 뭔가 항등식 푸는 것처럼 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건 들어가면서 아주 손쉽게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참 짧아요. 그나마. 근데 이제 이거에 관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 보세요. 또 지우야 그 문제 마무리 지어봤어. 또 질문할 거 없어? 네. really? 풀어보고 있구나. 다시 푸니까 좀 처음보다는 잘 풀려? 좀 어때? 그 느끼는 생각은? 저는 말했지만 좀 이제 흐름도 따라가시되 이제부터 너가 아마 내 생각에 못 풀었다는 말은 질문을 했다는 말은
그 문제만의 뭔가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뭔가 이제 한 끗이다 보니까 그 한 끗을 이제 좀 한 2주 동안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한 끗을. 네, 네. 음. 영어 중에서 음. 이게 좀 2차 방정식 하고 이거 정해서 여기 5차 방정식 그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정리 관련해서 그 몇 가지 흐름 있잖아. 검산식, 항등식 그리고 사수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몇 가지 데이터를 계속 연결해. 그래 이제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시도해 보는 거거든. 계속.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딱 몇 가지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고난도에서 쓰는. 그거를 이제 외웁니다.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식 외우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그거는 암기를 안 할게요. 그냥 문제를 외워야 돼요. 문제.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 다음에 답 나왔어. 시험 금방 나오죠. 아마 가운데 저기 2창에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없어요? 와우. 애매하게 알면 안 돼요. 무조건 정확하게 엄마한테 설명 가능할 정도. 엄마 앉아봐. 설명합니다. 저 설명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수업 준비가 이 자리에 쓰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왜 여기 앞에 앉은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내가. 그럼 내가 준비를 다 하는 거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험 마찬가지야. 이 관련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한 개념 이해와 함께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얻게 되는 어떤 경험치. 그게 중요한 거니까. 팩트. 벌써 50분입니다. 질문하세요. 지금 빨리 가요.